이 소화기의 명칭은 분말 소화기입니다. 가루 형태로 방사가 돼서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이고 우리 사업장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화기입니다.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소화기의 명칭은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입니다. 액체 형태로 방사가 되어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이고 사용 장소는 분말 소화기와 같은 장소에서 사용됩니다. 화재 진압 후에도 분말 소화기에 비해 잔여물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전기 설비에 사용하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따로 보지 않고 이 암만 정상이라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소화기입니다. 이 소화기의 명칭은 K급 소화기입니다. 액체 형태로 방사가 되고 주로 주방 쪽에 설치가 됩니다. 일반 소화기로 진압할 수 없는 기름성 화재를 끌 수 있는 특화된 소화기라고 보시면 되고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소화기의 명칭은 자동 확산 소화기입니다. 분말 형태로 방사가 되어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이고 설치 장소는 주로 저희 사업장의 파지장,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창고 쪽에 설치를 합니다. 유효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자, 분말 소화기 점검 방법 첫 번째로는 외관이 파손되어 있지 않은지를 점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압력 게이지의 바늘이 초록색에 가 있는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뒷면에 점검표를 거꾸로 부착을 해서 매번 점검을 할 때 소화기를 1, 2회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뒤집을 때 소리를 갖다 대게 되면 떨어지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때 덩어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면 소화약재가 굳은 것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유효기간이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입니다. 이 모델도 점검 방법은 동일합니다. 외관이 파손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되고 이 압력 게이지의 바늘이 초록색의 정상 위치에 가 있는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점검표는 정상적으로 붙이고 매월 점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K급 소화기 점검 방법은 분말 소화기와 마찬가지로 외관 상태가 파손된 게 없는지를 봐주시고 이 압력 게이지의 바늘이 초록색에 가 있는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점검표는 정상적으로 부착을 해주시고 점검을 하면 되고 유효기간이 10년이 있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동 확산 소화기가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압력 게이지가 정상인지 봐주시고 이 밑에 노즐 부분이 파손이 되어 있지 않은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일 경우 바람을 등지고, 실내일 경우 비상구를 등지고 점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안전핀을 제거합니다. 다음은 소화기와 호스를 잡고 화재 지점에 빗자루 쓸듯이 소화합니다. 노즐이 화점을 향하게 한 뒤 손잡이를 강하게 눌러 빗자루 쓸듯이 방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잔불이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소화전 명칭 첫 번째로는 이 소화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 표시 등, 두 번째는 비상벨을 울릴 수 있는 발신기, 자, 세 번째로는 벨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음향장치, 자, 네 번째로는 펌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펌프 기동 표시 등 이렇게 외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에는 개폐 앵글 밸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 노즐로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 점검 방법에는 첫 번째로 이 소화전 사용 방법이 겉에와 안쪽에 잘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자, 두 번째로 앵글 밸브가 잘 체결되어 있는지, 세 번째로
호수가 훼손되어 있지 않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혹은 훼손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20년 이상 된 호수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 관창에 노즐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위치 표시 등에 점등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사항이 다 확인됐을 때 마지막으로 이 점검표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소화전 사용 시 최소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사용합니다. 관창수는 노즐을 잡고 화점으로 이동하며 다른 한 명은 중간에서 줄이 엉키지 않게 풀어줍니다. 방사 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관창의 노즐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개방합니다. 방수 준비 완료! 방수 준비 완료! 밸브 개방! 밸브 개방! 앵글 밸브를 왼쪽 방향으로 돌려 개방합니다. 개방 후 펌프 기동 표시 등에 점등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점등이 되었다면 정상 작동 중입니다. 두 손으로 관창을 잡고 불을 끕니다. 화재 진압 완료! 화재 진압 완료! 화재 진압이 완료되면 앵글 밸브를 오른쪽으로 돌려 잠그면 됩니다. 자, 이 첫 번째가 피난구 유도등이고, 두 번째가 계단 통로 유도등입니다. 자, 마지막 이 세 번째가 거실 및 복도 통로 유도등입니다. 이 복도 통로 유도등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가시 씌어져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최상단의 부착용이고, 이게 없는 게 벽체 부착용입니다. 보통은 이제 구분을 짓는 게 상단에 부착하는 요 가시 씌어져 있는 모델이 거실 통로 유도등이라고 하고, 이 상단에 아무것도 없이 벽체에 붙이는 모델이 복도 통로 유도등이라고 합니다. 피난구 유도등은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나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합니다.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에 위치하면 됩니다. 거실 및 복도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를 하고, 거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에서 높이 1.5m 이상에 위치하며 복도 통로 유도등은 바닥에서 높이 1m 이하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계단 통로 유도등은 각층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위치를 합니다. 자, 유도등의 관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유도등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따라서 낮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 높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계단 통로 유도등에는 낮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상품이 적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잘 봐주시면 되고요. 유도등마다 모양이 좀 틀리지만 점검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시 점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지점마다 상시 점등이 안 돼 있다가 정전이 됐을 때 자동으로 들어오는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업장은 대부분 다 이렇게 상시 점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등이 되었는지 봐주시고요. 더 정확한 거는 요 밑에 표시등이 있습니다. 표시등에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다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밑에 적색등이 들어와 있는 표시구가 있습니다. 만약 적색등이 들어와 있다면 현재 예비 배터리가 없는 상태로 배터리를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눈으로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적색등이 안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배터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위에 있는 버튼, 점검구 버튼을 통해서 눌렀을 때 상시 점등이 들어온다면 정상이고요. 눌렀을 때 불이 안 들어온다면 예비 배터리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이제 불이 꺼진다면 예비 배터리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가 소모되었을 때는 이 안에 케이스를 열어서 배터리만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안에 케이스를 열게 되면 이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모델을 구매하셔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총 4가지의 감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정온식 열 감지기입니다. 세 번째는 차동식 열 감지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연기 감지기입니다. 자, 감지기의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온식 같은 경우는 정해진 온도 이상 감지됐을 때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차동식 같은 경우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일어났을 때 작동하는 방식이고 분당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됐을 때 작동하게 됩니다. 연기 감지기는 화재가 났을 때 세상들에 먼저 도달하는 연기를 감지해서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차동식 열 감지기는 거실, 주차장 등에 설치하며 정온식 열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에 설치합니다. 연기 감지기는 계단,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TV 코너 후면부 등에 설치합니다. 오작동된 감지기는 감지 표시 등의 적색으로 표시됩니다. 해당 감지기는 청소 및 교체가 필요하고 감지기별로 난방기업 설치 시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소방설비의 구성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 위치 표시등, 2번은 음향장치, 3번은 발신기입니다. 4번은 연기감지기, 5번은 차동식 감지기, 6번은 정온식 감지기입니다. 7번은 유도등이고 8번은 시각경보장치입니다. 마지막 9번은 수신기입니다. 화재가 났었을 때 첫 번째로 이 감지기를 통해서 화재를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수신기에 전달이 되고 수신기에서는 발신기로 벨을 울리게 되고 나머지 유도등이나 시각경보장치에 전달을 하게 돼서 모든 게 다 작동을 하게 됩니다. 화재가 나지 않았지만 오작동으로 인해서 벨이 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벨이 울리고 있을 때 수신기 쪽에서 어디서 울렸는지 구역을 확인해야 됩니다. 1층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1층에 가서 현재 진짜 화재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1층에 갔을 때 화재가 아니라고 하면 오작동이기 때문에 수신기에 와서 다시 복구를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복구시키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벨이 시끄럽게 울리고 있기 때문에 경종부터 잡아줘야 됩니다. 수신기 버튼 중에 지구경종 정지라고 있습니다. 지구경종 정지를 누르게 되면 일단 벨소리는 정지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해당 장소 1층에 가서 오작동된 감지기를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 감지기가 잘못됐다고 하면 연기 감지를 분리시켜서 이 안에 이물질이 꼈는지 왜 오작동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 제품이 잘못됐다고 하면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서 다시 장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착된 상태에서 수신기에서 현재 지금 지구경종이 잡혀있기 때문에 현재 복구를 눌러주시고 지구경종을 다시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 복구가 됩니다. 벨이 울리게 되면 첫 번째로 지구경종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수신기를 통해 해당 구역에 가서 오작동이었다면 조치를 취한 후 복구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지구경종 정지 버튼이 눌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위치 주해등이 불이 들어옵니다. 이때 지구경종 정지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서 최종 복구를 해주면 됩니다. 왕관기함 구성품은 로프릴, 안전벨트, 조속기, 후크로 되어 있습니다. 통유리 앞에 설치된 왕관기는 비상시 유리를 깨야 하기 때문에 비상용 망치도 비치합니다. 창문 높이가 1.2m 이상일 경우 발판도 비치합니다. 발판이 없을 경우 왕관기 함을 발판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왕관기 함은 내구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왕관기의 관리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관기는 저희 사업장에 전체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층 건물에 한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관리 방법 또한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관리 방법 첫 번째로 보실 게 이 왕관기가 잘 작동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위로 잘 접히는지 아니면 안쪽에서 나사들이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외관이 심하게 녹이 슬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지지대와 바닥이 고정 볼트에 의해서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왕관기함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내용물은 다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왕관기 앞에는 어떠한 물품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우리 사업장은 옥상보다는 매장 안에 설치된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으로 인해서 왕관기 앞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사항 시 왕관기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절대 이 왕관기 앞에는 아무것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최소한의 왕관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쪽 사이드로 1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왕관기형 로프는 설치된 층별 높이에 맞춰서 로프 길이를 비치해야 됩니다. 사업장 건물의 높이를 모를 경우 한 층당 4m로 잡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왕관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후크를 이 지지대에다가 걸어줍니다. 다음은 이 조속기를 이 후크에다가 걸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로프리를 이 밖에다가 던져주시면 됩니다. 던지기 전에 밖에 바닥에는 뭐 걸리는 게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밖으로 그냥 던져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착용해 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착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의 요 고리를 바깥으로 쭉 내리면 이렇게 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분은 발부터 끼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한쪽만 이 어깨에 걸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다 잘못된 거고요. 정확한 방법은 머리로 옷을 입듯이 입으신 다음에 겨드랑이 사이에다가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유리를 안쪽으로 당겨주시면 밀착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외부로 나가서 매달리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높이가 많이 높을 때 1.2m 이상의 높이일 때는 그냥 저 혼자 올라가기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발판을 같이 준비해 주면 좀 더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난간에 올라설 때는 절대 제 안전벨트의 이 로프의 선만 잡고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난간에 서자마자 제 몸무게에 의해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난간에 안전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로프의 선과 제 안전벨트 선을 동시에 같이 잡아주고 난간에 올라서야 됩니다. 난간 반대편에 올라섰을 때 이 상태로 준비가 됩니다. 손만 놔주면 제 몸무게에서 천천히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빨리 내려가고 싶어도 이 조속기로 인해서 천천히 내려가게 됩니다. 스프링클러는 수원, 소방펌프, 배관, 유수검지 장치, 헤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습식 스프링클러는 펌프에서 헤드까지 모두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연기나 열로 인한 헤드 부분에 검열체가 타버리면서 배관 내에 가압돼 있던 물이 헤드를 통해 방사되게 됩니다.